행복하게 야구하고 있다는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2년차 52번째 경기가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 워싱턴 내셔널즈 시리즈 3차전입니다. 1차전은 이정우의 활약과 함께 승리를 했었고 2차전은 무기력한 타선으로 완봉패를 당한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이 3개의 안타 중에 하나가 이정우가 기록하면서 이정우는 현재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12경기 중에 7경기는 2할 초반의 타율이었지만 이후에 5경기는 3할대의 타율과 출루율이 4할을 넘기고 있으면서 성적이 지금 메이저리그 초반 기세 때와는 좀 다르지만 최근 점점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199타수 56안타 타율 2할 8푼 1리, 31타점, 홈런 6개, 2루타 1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셔널리그는 3할 타율 선수가 7명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최다 안타 1위와 7개 차이고 2루타는 1위와 2개 차이입니다. 아직도 110경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정우 타격 기록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올 시즌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날 현재 병살타를 하나라도 친 타자는 총 368명, 한 개도 치지 않은 타자가 213명인데 그중에 규정 타석을 채운 건 이정우를 비롯해서 17명뿐입니다. 이들을 타석수 순으로 나열하면 이정우는 세 번째입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스티븐 크반이 223타석으로 1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피트 크로 암스트롱이 220타석으로 2위, 그리고 이정우가 216타석으로 3위입니다. 이들이 올 시즌 병살타를 한 개도 치지 않은 타자 베스트 3라고 보면 됩니다. 한 시즌에 규정 타석을 채우면서도 병살타를 한 개도 치지 않은 선수는 역대 4명이라고 하는데 이정우의 이 기록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사실 병살타는 땅볼이 많이 나오는 타자에게 일어날 확률도 높은 건데 이정우는 뜬공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병살타가 적은 것도 있고 지금 이정우는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타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팀 타율이 진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매주마다 한 선수가 살아나려고 하면 다시 다른 선수가 페이스가 떨어지고 지난 시즌만큼만 활약해도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팀 타율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체프먼, 아다메스, 웨이드 주니어가 워낙 부진하면서 2할 초반대 타율이고 주전 포수 베일리는 1할대 타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 우투수가 나왔는데도 베일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강한 좌타자가 적다 보니까 우투수가 나와도 좌타자는 3명밖에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1번부터 야스트렘스키, 라모스, 이정후, 플로레스, 체프먼, 아다메스, 웨이드 주니어, 피츠제럴드, 허프, 그리고 투수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불러다주는 로비 레이였습니다. 1회 초 이정우가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는데 초구 93마일 패스트볼이 바깥쪽 볼이었지만 과감하게 배트를 휘둘렀고 파울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구째 조시아 그레이의 슬라이더를 받아쳤고 이 역시 초구대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파울볼이었는데 이걸 좌익수가 포기하지 않고 호수비를 보여주면서 이정우가 2회는 싱겁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정우가 적극적으로 배트를 휘두르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확실히 컨디션이 다시 올라와 있는 듯 보이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죠. 워싱턴 내셔널즈의 선발 투수는 과거 류현진과 평균 자책점 1위를 다툰 우투수 조시아 그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부상 이후에 자리를 못 잡으면서 올 시즌에도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경기에서 호투를 펼치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죠. 샌프란시스코는 2회의 반격으로 선취점을 뽑았고 3회에 선두타자 허프가 홈런을 치고 라모스가 땅볼을 쳤지만 3루에 있던 야스트렘스키가 홈인하면서 3대0 2된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두 번째 타석에 올랐습니다. 초구는 81마일 슬라이더를 그냥 지켜보면서 스트라이크가 불렸고 2구 93마일 패스트볼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째 이정우가 이번에도 스윙에서 밀어치면서 3루간을 빠지는 안타성 타구였는데 이걸 또 호수비로 닦아채면서 안타를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정우가 두 타석 모두 상대의 호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워싱턴이 수비의 문제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3회에 이정우의 공들을 잡았던 슈퍼캐치들보다 좀 더 쉬운 상황에서 예기치 하지 못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득점을 돕게 되었습니다. 야스트렘스키의 장타 때와 플로레스의 장타 때 캐치하지 못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3대1로 앞서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투수가 4이닝 3실점이면 사실 부진한 건데 6이닝 3실점이면 퀄리티 스타트로 투수는 자기 몫을 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조시아 그레이는 6이닝 3실점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습니다. 사실 그레이는 이정우 때문에 6회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강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6회의 선두타자로 올랐는데 이미 이정우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했었죠. 이번에 150km짜리 패스트볼 초구를 잡아당겨서 때리면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타구 속도가 160km짜리 시원한 안타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플로레스가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이정우도 2루 진입 실패. 순식간에 투아웃이 되었고 그레이는 깔끔하게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3대1로 앞서간 상황에서 다행인 건 워싱턴 내셔널즈가 불펜이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6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는 이번에도 승전 투수 유력 후보죠. 이정우는 57안타로 1위와 7개 차이를 좁혔고 타율도 2할 8푼 1리가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7회 혹은 8회에 다시 타석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 대신 좀 더 빠른 우투수가 등판했고 7회에 웨이드 주니어부터 아웃시키면서 이정우는 8회에 나올 조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츠제럴드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기회를 잡았고 야스트렘스키까지 상대 수비 실책으로 출루하면서 투아웃 주자 1, 2루로 추가 득점 찬스였습니다. 아무래도 3대1은 상대가 홈런 한 방에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죠. 주자 1, 2루인 상황에서 타석에 선 라모스. 솔직히 3회 때 라모스가 땅볼로 그 한 점을 냈을 때 아쉬워했었습니다. 라모스가 그냥 삼진을 당하는 게 더 나았고 그걸 바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서야 타점도 올리고 이정우가 득점권 타율이 매우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속 끊겼습니다. 7회에 라모스가 주자 1, 2루가 되었을 때 라모스가 볼넷을 얻든 꼭 안타를 쳐주길 바랐고 이정우가 7회에 올라오길 바랐습니다. 그게 아니면 또 8회 주자 없이 타석에 오르게 되니까요.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라모스는 3구 3진으로 물러나면서 이정우는 8회에 올라왔습니다. 3대1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정우는 선두 타자로 나섰습니다. 이정우는 초구를 지켜봤고 2구째에 그대로 걷어 올리면서 잘 맞은 타구가 나왔는데 그게 중견수에게 걸리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좋은데 타격감도 좋아 보이고 적극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결과는 4타수 1안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로 200타석을 돌파했는데 타율은 그래도 2할 8푼에서 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하면서 1위 다저스를 추격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승률 1위 디트로이트와의 3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가 중요한 건 디트로이트가 선발진이 메이저리그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야구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월드 시리즈라고 할 수도 있는 경기인데 과연 이정우가 최고의 투수를 상대로도 좋은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해 보시죠.